그래서 이제 보면 요즘은 식품 가공조리 문화 수준의 척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이 맞습니다. 스님들이 왜 고기를 안 잡수시면 안 잡수지 왜 콩고기를 잡수시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이따 보시면 이제 얘기하다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이 우리나라 음식이 가장 건강한 음식이라고 보통 얘기하지만 그 비율이 채식과 그 육식이 8대 2거든요. 그 비율을 잘 지키고서 속인들은 이렇게 먹고 사는데 그것이 이 몸 신체 이 껍데기를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겁니다. 근데 그게 사찰에서는 그게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콩이나 이런 단백질을 얼마나 먹어줘야 되나. 그래서 개발된 것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큼 발전할 수 있느냐 이게 문화적 수준의 척도의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년 전에 빙하기가 있으면서 사람이 체집이 안 돼서 끓여먹기 화식을 하기 시작을 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 어떤 놈은 뭐 하루에 5끼 먹냐 이렇게 얘기하죠. 있었잖아요 옛날에. 다 5끼 먹었죠 임금님들은. 그죠? 그럼 우리는 조선시대 중기 이전까지 하루에 2끼 먹었잖아요. 하루에 2끼 먹었는데 저도 하루에 2끼 먹은 그 시절을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수원서 다녔는데요. 집에서 겨울에는 낮이 짧잖아요. 아침에 아침밥을 할 때 엄마가 우리가 애가 셋인데 뭐 1살짜리 그 다음에 한 4살짜리 있고 제가 6살 이 정도 됐습니다. 그럼 엄마가 밥을 한 그릇 더 합니다. 그럼 점심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을 펄펄 끓이면서 거기다 김치를 넣거나 아니 맹물에 펄펄 끓이다 그 그릇 밥 한 그릇을 끓여요. 그럼 그게 3그릇도 되고 4그릇도 돼서 엄마까지 먹는 거죠. 후루룩 맹물 같지만 밥알. 그러면 애들은 좀 밥알을 더 건져주고. 그런데 친구가 와서 방학 때 놀다가 아랫집 사는 애가 와서 안 가요. 근데 옛날 엄마들은 야 네 집 가서 밥 먹고 와 이 소리 안 합니다. 다 형편을 알기 때문에. 그럼 우리 엄마 어떻게 했냐? 물 한 대 좀 더 넣었어요. 그렇게 2끼만 먹던 집이 많다가 뭐 여러 가지 뭐 피해도 있지만 새마을 운동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지금은 3끼가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서 저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스님 작년 이맘때 이럴 때 60kg였는데 지금 솔직히 고백하면 70kg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 문제도 있고 핑계가 많죠. 원래도 이제 인터넷 찾아보시면요 고왔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삼국시대 이후에 농사를 지으면서 하루 2끼만 먹고는 그 고된 그 옛날에는 노가다가 따로 없잖아요. 그게 제일 노가다죠. 그래서 3때를 먹었다가 또 농번기가 농한기가 되면 2끼 먹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끼니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죠. 전쟁 중에도 3끼를 먹었네요. 이 미식이라는 것이 지금 목포에서 하고 있는데 과연 남도의 미식은 무엇인가 아직도 정리가 완전히 다 안 됐습니다. 제가 주영아 선생님도 갖다 붙이고 김태희 교수님, 문정우 교수님, 지금 나카무라 일본 후쿠오카 교장 선생님까지 제가 붙여서 포럼을 또 하거든요. 이 정혜경 교수님 뭐 다 내놓으라 하는 석학을 했지만 상대편을 설득할 만한 남도의 미식이라는 게 아직 안 나와서 이번 포럼에 또 기대를 하고 혹시 필요하시면 17일날 목포를 한번 오시면 원래는 유료였는데 박람회 사정상 이번에 무료로 풀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오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미식을 받쳐주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미각이 받쳐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쓴맛, 단맛, 신맛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매운맛 이런 매운맛은 물론 통각이지만 자 아까 스님께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꽃꽂이가 식탁에 잘 없어요. 그렇지만 모든 문화는 상위층에서 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 임금님 절에서 가장 저희 올케가 동명사 이런데 그 꽃도시 하는 뭐하지 꽃공양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일 큰 공양이 꽃이야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을 때 저 진짜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거 지금 떡으로 만든 꽃입니다. 와. 2010년에 만들었습니다. 와. 2010년에 손혜원 그 디자이너 손혜원 감독하고 한스타일 박람회를 하면서
저희가 떡에 대해서 조명을 했습니다. 아쉽게도 한국의 맛이라는 강리 선생님 클럽에서 만든 떡이라는 책이 500권밖에 안 남아서 그게 안 찍어가지고 그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산이 안 됐는데 굉장히 좋은 떡책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표로 다 실리고 이거를 했는데 벽에다가 이제 전시관에 벽에다가 떡을 100몇 가지를 사진을 찍어서 저렇게 탁 붙인 다음에 그 중요한 떡, 송편, 뭐 수수팥떡, 아니 수수팥떡 이런 것들은 아니 수수팥떡 말고 뭐라 그랬지? 파시르떡 이런 것들은 나눔하기 좋잖아요. 거기에다가 선반을 탁 해놓고 그림의 떡을 먹는 시간을 했었는데요. 그 시간에 그 떡을 나눠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분이 참 아이디어가 좋더라고요. 손혜원 씨가 눈도 까딱까딱하고 그런 것들을 할 때 이거를 했습니다. 지금 이게 손혜원 씨네 집에서 한 15년 됐는데 건드리지 않아서 그때 굉장히 이게 절편을 막 굉장히 손으로 칠해가지고 만들어서 되게 만들어서 잘 안 떨어지는 그런 꽃이고요. 옛날에는 물론 이런 구성은 안 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꽂으셨는데 요거는 꽃꽂이 잘하는 선생님이 구성을 잡아줘서 했습니다. 자, 한식을 보면 한정식집 가면 스타터로 뭐를 주냐면 호박죽을 많이 줍니다. 서너 시가 돼서 엄마가 옛날엔 냉장고들이 없었으니까 장에 갑니다. 저녁을 하려고. 그럼 장에 쫓아가서 눕갈사탕을 하나 얻으면 대부분 그걸 와서 5시, 6시 아버지가 퇴근하고 오면 7시에 저녁을 먹어야 돼 여름에. 그럼 그 사탕을 빨고 있습니다. 그럼 엄마가 뭐라 그러세요? 밥맛 떨어지게 단 건 왜 씹느냐고 왜 빠냐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한정식 집에서 호박죽을 스타터로 주는 거는 아주 어지러운 얘기죠. 그럼 뭘 줘야 되죠? 쌉싸름한 맛을 주셔야 돼요. 쌉싸름한 맛. 그래서 그게 입안에 들어가서 뇌를 자극해서 지금부터 뭐가 들어오지? 이런 기대치. 이게 굉장히 과학적으로 나온 얘기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기타 등등의 것을 더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 인터넷에 보면 저랑 같은 식탐이라는 모임을 하고 있는데 식품을 탐구하는 모임. 저는 그냥 주워 듣는 사람이고요. 다 어른들이 얘기를 하죠. 해태연구소장 뭐 이런 분들인데 거기에 서울대 식품공학과 나오면 최낙원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또 들어가다 보시면 개인 사이트를 찾으실 수 있어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 간장이 왜 좋고 간장이 안 좋고 저는 지금도 우리 사찰이나 아니면 슬로우 푸드나 건강 음식이나 전통 음식 하시는 분들이 간장의 공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반대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이따가 나오지만 나와 너를 똑바로 알고 반대를 해야 지지를 않는 거야. 싸우다 말고 어쨌든 아니야. 어쨌든 그렇다고. 어쨌든 내가 이겨. 이거 가지고는 이길 수 있는 세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공부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후식을 보십시오. 약과도 먹고 또 뭐 먹죠? 바스도 답니다. 일본의 당구도 달습니다. 초콜릿이 씁쓸할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은 설탕이 들어가서 입에 그 쌉싸름한 맛과 그 단맛이 돌아가면서 지금까지 먹은 음식을 어떻게 맛있게 먹었다라고 평가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왜 디저트를 단 거를 줘야 되는지 옛날에 한 상에 다 놓죠. 그래갖고 엄마가 중간에 사실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 생신이나 할아버지 생신 이럴 때 보면 한 상에 시킬까지 다 놔줬잖아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릇도 조금 요새는 그릇도 왜 이렇게 커졌어. 그러면 거기서 시키나 한 잔 먹고 싶잖아 우리가. 그럼 밥도 안 먹고 저부터 먹는다고 놀려놓지를 말든지 이렇게 했습니다. 자, 미각의 가장 중요한 미식의 요게 뭐예요? 감칠맛이죠. 단맛, 짠맛, 쓴맛, 쓴맛. 감칠맛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복합적인 맛도 내고 요 감칠맛에 이제 우리가 보통 스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조미료에 너무 노출돼 있어 이렇게 얘기했지만 스님이 말씀하시는 조미료는 화학은 아니지만 화학적으로 만든 사탕수수에 나온 글루타민산 나트륨 이런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걸 굳이 안 넣어도 네가 가지고 있는 간장, 스님이 가지고 계신 간장, 고추장, 다시마 이런 거 갖고 충분히 그 맛을 뽑아낼 수 있고 미원이
사탕수수나 다시마에서 뽑아내기는 하지만 그 농축 정도를 견뎌내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감칠맛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음식이 도대체 뭐냐, 뭐 AI한테 물어보고 다 물어봐도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한국 음식의 전통장을 정체성은 뭐냐, 요게 제가 25년째 들고 있는 화두입니다. 샘표를 다니면서 강희 선생님한테 이제 거기 요리를 배우러 다녔지 않습니까? 샘표,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강희 선생님, 저희한테 뭘 했냐면 그때 당시에 45년 된 어육장으로 저희한테 요리를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어육장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3년을 적은 그분하고 어육장을 담갔어요. 땅을 파서 그 안에다가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어림짐작에 한 200리터짜리 100에서 120리터짜리 항아리가 묻혀져 있습니다. 그럼 그거 깨끗이 씻고 삐득삐득 말린 소, 아주 그렇다고 마른 게 아니라 삐득삐득 겉에만 양지, 또 뭐지? 말린 전복, 새우, 기타 등등 다시마, 뭐 기타 등등을 많이 넣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다 메주를 한 2마리 정도 넣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세상에 다시 없는 짠 소금물을 넣습니다. 당신은 식품 조리 쪽 영양과 쪽이신데도 어른들은 그러시잖아요. 일반 우리가 담그는 소금물의 2배, 그럼 34%입니다. 그죠? 17%만 돼도 그런 소금물 없습니다. 왜? 그만큼 짜다는 말씀이에요. 최고 임계점이 간장이 쫄아들어서 밑에 보석 같다고 얘기하시는 여러분들, 그게 나오지 않고 맞습니다. 그게 나올 때가 보통 24%에서 27%입니다. 그 정도의 짠 소금물을 넣고 그거를 뭐 종이를 덮고 비닐을 덮고 항아리 뚜껑 덮고 그 다음에 또 비닐 덮고 종이 덮고 비닐 덮고 그 위에다 또 이불 한 자락 넣고 그리고 다시 거기다 흙으로다가 엎어갖고 애기 무덤 같이 만들었어요. 1년 있다 뜹니다. 당신들은 옛날 어른이시잖아요. 우리 선생님이지만 옛날 어른이시기 때문에 3월 1일날 담그면 죽는 줄 아세요. 말이 때문에. 그래서 그걸 2월달 안에 그걸 합니다. 그래서 그걸 꺼냅니다. 꺼내는 현장에 보면 그 학생들이 많죠.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고 저희 같은 무술이도 있고 보통 무슨 얘기를 하시냐, 선생님 우리 선생님 너무 잘 담그셔서 이 안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있잖아요. 이렇게 걔가 삭제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금물을 얼마큼, 전통장을 담글 때 소금의 역할은 뭐예요? 발효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도와줘요? 되넘지 말라고. 그럼 어떻게? 안 넣을수록 좋은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넣어야 되는 그 구조를 만들어서 제대로 된 장을 만들어야 되고, 그때 그 강희 선생님이 45년 된 간장을 저한테 1리터를 주셨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저한테 그거 괜히 주신 거예요. 그냥 제가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나를 이뻐해서 주신 게 아니라 저한테, 예를 들면 어떤 분한테 심부름 시키려니까 저놈한테 그래도 뭘 줘야지, 그리고 너도 한 병 이렇게 주셨어요. 그거 한 병에다 그 선생님한테 배운 거 뭐 한 해에 한 4, 5리터, 3, 4리터 정도 해요. 여럿이 담그니까요. 4, 50명이 하나가리. 그거에다가 28년 전에 아주대에서 식당 하다가 요리 선생 한다니까 제가 손녀딸 9인데 가서 제가 아들을 낳았어요. 죽게 낳았어. 중요한 건요, 형님 앞에 가서 드러누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형님은 너무 좋아하고 저한테 잘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집에 가서 뻗치고 들어놓을 수도 없고, 저희 친정을 저희 시댁에서 안 가보셔갖고 그래도 그냥 못 살진 않았거든요. 근데 못 사는 줄 알고 못 가게 하셨어요. 이모님, 시이모님, 지금도 그분이 저를 90인데 정말 이뻐하시는데, 그분이 수원 말뚝거리라는 데서 100년이 넘은 종갓집이에요. 그분 댁에서 제가 그분에서, 그 집도 자손이 귀해, 애기 나면 먹는 투가리 미역국, 또 이렇게 왜 초록색 그림이 그려져 있는 밥 그릇 있잖아, 주발, 거기다가 상권을 19일을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 이모가 제가 요리 선생 한 달이니까 너무 이뻐 죽겠는 조카 며느리가 너무 이쁘잖아요. 그 100년 된 씨 간장 항아리에 자기 그 남들 쉽게 안 주는 걸 5리터를 주셨어요.
두 가지가 합해졌잖아요. 30년 전에 요리 선생하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남이 매주 사다가 된장을 담가서 간장만 맛있으면 계속 합쳐서 하다가 그 은정빌딩 그 자성스님 건물에서 테이스트를 하고 그걸 보태서 제게는 30년 아니고 한 25년 된 그 25년 정도에서 20년 된 간장 항아리가 70리터짜리가 14개 정도 있고 120리터짜리가 한 10여 개가 한 15년 정도 된 게 있습니다. 오래된 건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요, 매주 한 덩어리 넣고 물 많이 넣고 10년 지난 거나 매주 팍팍해. 그걸 옛날에 용어로 다 절매주라고 그러거든요. 그러고서 나오는 거랑은 기본적인 그게 성분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맨날 10년 된 격간장 이러고서 남한테 선물 하지는 않습니다. 그 주다가 하도 요새 10년 된 격간장 들고 나오는 사람이 많아서 제가 요새 30년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물론 저는 그 100년 된 항아리에서 풉니다. 그래서 거기서 푸고 이제 스님 여기는 불가대로 다 여러 가지의 감칠맛을 만드시는 것처럼 저는 궁금증이 많아서 어육장을 땅속에 담그지 않고 땅 위에서 담급니다. 15% 하나도 탕이 안 나고 그 한 항아리는 마령에서 그때 당시에 20년 전에 6만 원짜리 날라다니는 닭으로 담그고 하나는 소고기, 하나는 민어, 하나는 굴. 요새는 지금 꽃게 테이스트를 하고 있어요. 감칠맛이 하죠. 근데 그것만 감칠맛이냐? 기본적인 맛의 감칠맛은 불가에서 쓰는 다시마, 뭐 미역 이런데 표고버섯 이런데 기본적으로 더 많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건 부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간장이라는 게 한국 음식의 근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전통장이라는 게 간장, 된장, 고추장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를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요거 된장과 간장이 같이 얻어지는 장가르기 방식. 일본 된장 전혀 못 먹을 거 절대 아닙니다. 남을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가본 게 450년 된 쇼도시마라는 콩마을이에요. 근데 저기 홋카이도 쪽에서 미리 배를 타고 쫙 내려오다가 가가와현 있는데 딱 와서 간장하고 만나서 거기에서 우동과 국수가 발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을을 한 10년은 조금 안 됐는데 한복녀 선생님하고 가게 됐습니다. 갔더니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순창마을 같은 데가 있대요. 그게 그 마을이. 그런데 그 사람은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1층이고 여기 2층이면 구멍이 빵 뚫렸어요. 그래서 여기 큰 그 나무로 된 통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안 보이죠? 통만 보이죠? 2층에 올라가면요, 이렇게 마루장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고 고무래라는 거 혹시 아세요? 고무래. 고무래 왜 이렇게 막걸리 같은 거 이렇게 지어주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걸 갖고 그 사람이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짓고 다니는 게 교반이라는 거죠. 그게 서로 균주도 섞이고 이러면서 생기는 교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무슨 간장이 나오냐면 까만콩 간장, 하얀콩 간장, 까만콩 간장, 합한 것, 그리고 겹한 것, 뭐 이렇게 해서 5가지가 나오는데 우리나라의 순창 마을이나 기승도 선생님, 저 정말 존경하고 이번에 일 같이 많이 하거든요. 그런 마을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선생님은 우리 간장은 짜지 않아요, 달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뭣도 모르는 작가와 리포터가 옆에서 거기다 간장을 콕 찍어서 선생님의 간장을 하나도 안 짜요, 세상에 영도가 6%니 이런 게 방송에 나옵니다. 왜? 걔는요 농진청에서 만든 6가지밖에 못 재는 온도계 염도계예요. 이게 문제죠. 그래서 이런 현실을 똑바로 알고 우리가 좀 더 충분히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찰 음식을 배울 수 있는 데가 꽤 많습니다. 뭐 저 가보니까 무슨 화엄사에도 이게 있고 뭐 어디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읽으려고 치면 서울대학교 사찰 음식이잖아요. 여기가 그 자긍심이 대단하지 않으세요? 예,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스스로 하셔야 된다는 것, 그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